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교재 157페이지 제5절 납세 절차 별표시 3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 전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소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금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OX예요. 네? 자,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소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금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OX예요. 자, 내 눈치 보지 말고 X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 개인 소유다 그러면 개인 소유는 공시가격에 따라서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 110, 6억 초과하면 130이잖아요. 개인 소유는. 근데 지금 법인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자, 무조건 몇 프로다? 법인 소유는 150%입니다. 법인 소유는 무조건 150%입니다, 여러분. 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2022년 개정세법 꼭 주의합니다. 세부담상은 주택이 개인과 법인 소유를 구별한다는 걸 꼭 구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별표 3개 하셨으면 먼저 징수 방법 한번 봅니다. 자, 먼저요. 재산세 징수는요. 자, 일단 우리 교재 순서하고 조금 다른데 일단 먼저 저를 보세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뭔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6월 1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심화 과정에서 배울 내용인데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심화 과정에서 배울 내용인데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OX예요. 자,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한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재산세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X입니다. 물납 허가일 현재로 하지 않고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왔을 때 재산세는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을 6월 1일이요. 자, 재산세 납기요.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요, 여러분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합니다. 매년 7월 16일, 31일까지 납기로 하고요. 정기분에 대한 납기. 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분은요.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분만, 근데 얘들 토지나 건축물 이런 것들은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은 서민들 관계돼 있어가지고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계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분은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올해 한 해에 낼 거를 올해 낼 것 세금을 두 번 나눴어요.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수강생들이 시군구청에 매년 9월달 되면 항의 전화 막 온다고 그랬잖아요. 시군구청으로. 자, 아니 내 분명히 여름에 재산세 내는데 고지서를 왜 또 보냈냐 하면서 항의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선생님 댁이 올해 1년에 낼 세금을 두 번 나눠서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낸 건 절반 내신 거고요. 이번에 절반 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성질내면서 귀찮게 왜 그러냐고, 우리 집은 한 번에 낼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한 번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막 또 화내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강생분들 중에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전체 수강생으로 따지면 매해 한두 분씩은 꼭 9월달 되면 재산세 고지서 들고 교수실 놓고 한다고 그랬죠? 예?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괜찮아요. 이거 좀 고마워요. 아니 저기요, 제가요 분명히 재산세를 냈는데요 또 고지서가 왔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냐고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두 번 나눠서 징수한다는 거. 다만 어제도 보니까 어떤 수강생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어떤 수강생분이 와가지고 어제도, 아니 제 분명히 재산세요 주택인데요, 아니 분명히
주택하고 토지하고요 두 번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거기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땅 갖고 있어요? 아니 주택이요. 주택에 대해서 두 번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주택, 하나는 토지로 이렇게 나눠서 세금이 온 것 같아요. 그러길래 제가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가져갑니다.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대지권하고 포함한 가격으로 공동주택을 하나로 해가지고 주택분산세 계산해가지고 징수할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이 9월달 이겁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주택본 세액이요 20만 원 이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 나눠 징수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는 거. 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주택분산세 20만 원 이하일 때 9월 31일 납부 기한으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이랬는데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9월달 아니고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이 납기는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요. 제가 이 납기도 매년 9월 달이 되는데 10월 달이 되는데 납기도 못 외우고 있다. 이런 분들은 시험장 갈 준비가 안 된 분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해서 그래서 상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세요. 그 교재 잠깐만요. 그럼 그 교재 일단은 여러분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일단 한번 좀 약간 순서가 일단 큰 줄거리는 제가 PPT를 맞췄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 맞추려면 제가 체계가 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요 세부적인 것에서는 제가 순서를 안 맞췄어요.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한번 쭉 보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쭉 볼게요.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시분 봅니다.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납세지 봅니다. 자, 재산세 납세지는요. 딴 거 없어요. 지방세는 뭐 당연히 주 소지로 가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로 가겠습니까? 물건 소재지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토지 건축물 그 주택의 소재지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가 있더라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하여튼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땡입니다. 주소지 아니고 물건 소재지라는 거.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재산세요. 징수는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지자체 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자, 그럴 때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여러분이 고지서 날라왔는데 종부세하고 헷갈려가지고 에이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 내가 계산할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데 그럴 때 재산세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죠. 그래서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나중에 똑같아요. 자,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한다? 그럼 7월 16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발부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거지.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죠. 또 봅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목이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요. 이거 특정 자원분이나 특정 시설분 아니에요.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신고납부 원칙이고 소방분이 누구예요? 재산세 친구. 재산세 친구에 물납만 안 따라다니 다 따라다니잖아요. 분할납부도 올해부터는 되고 다 따라다닙니다. 보통 징수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할 수 있는데 보세요.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같은 무렵에 고지서 두 장 버리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같은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을 특정 자원분이나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바꿔요. 아니고 재산세 친구 누구라고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소액 징수 면제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우리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재산세 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데 얘네들 고지서 한 장당 세가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요. 딱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2,000원 미만을 징수하자는 거지. 꼭 확인합니다. 미만을. 자, 또 봅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문인데요. 일단 여러분요. 요까지 일단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157페이지요. 재산세 납세지 하여튼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선반공기는 참고로 보시는 거고요. 징수 방법이요. 보통 징수. 재산세는 물건 소재에 관한 지자체장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서 과세 기준 연지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는 방식인 보통 징수 방법을 부과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및 고지서 발부인데 재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언제라고요? 6월 1일. 이건 상식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이때 지자체장은 재산세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을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밑줄이요. 납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 밑줄이고 재산세 납기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넘어갑니다. 158페이지요. 이 편은 별표시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별표시하고 상식. 이거 납기도 모르면 하여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9, 10월 달이 됐는데도 모르면. 그래서 별표시 해놓고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거기 비고란에 주택분 비고란에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얼마예요? 주택분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 쫙 밑줄이고요. 하여튼 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양가로 3번 소액징수 면제 또 밑줄이죠. 고지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순수하게 재산세액의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에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 여기 나왔죠? 여기 어떤 건지 설명드립니다. 작년 2021년도 개정세법이에요. 2021년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은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만 오늘 보고 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나와요. 이 규정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요. 재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자기가 신탁한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바꾸면 없다고 바꾸겠죠?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재산세 아까 신탁법에서 신탁한 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배웠어요? 위탁자. 근데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요. 자 그러면 수탁자가 자기가 신탁한 재산을 갖고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종합부동산세도 나와요. 종부세도 똑같아요. 위탁자가 종부세 못 내? 그러면 수탁자가 그 신탁한 재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여기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만 밑줄이면 되는데 거기 158페이지 심화에서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법정길이 도래하는 재산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재산세 자 여기 밑줄입니다.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재산세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밑줄이고 읽어볼게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또 밑줄입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이고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없다고 바꾸면 틀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심화과정 때 참고적으로 또 읽어볼게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만 확실하게 알고 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3재산세 합산 및 세액산정인데 여기부터는 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또 이어서 드리고 마저 드리고 교재 또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신고 의무라는 것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신고 의무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고 의무가 어떤 건지. 자, 여기서도 올해 개정이 있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어떤 신고 사유인지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신고 사유가 어떤 건지, 신고 사유가 어떤 건지 여기 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어디서 배웠냐면 납세무자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자,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해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자,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2022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자,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그 등기는 언제가 됐냐면 언제 했냐면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등기가.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될 것이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과세 기준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지금 갑소유입니다.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누가 되느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는요. 보세요. 권리 변동 등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었다가 이게 올해 15일로 바뀌었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하는 지자체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를 갖추어서 이제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으면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제 15일 이내에 자,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문서한테. 그러면 신고를 했어요.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납세무자에 배운 게 이거예요. 이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는데 과세금일까지 등기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이거 상속 개시된 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돼 있고요. 신탁 재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납세무자는 위탁자인데 수탁자가 이게 신탁 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돼 있고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거 실제 종중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중수임을 신고하면 종중이고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됐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는 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신고해 주게 돼 있다는 걸 한번 보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올해 추가된 게 이 두 가지예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특별히 세율을 깎아주죠. 일반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수율인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05에서 0.35%까지 0.35에서 0.05%부터 0.35%까지 세율을 깎아주잖아요. 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등등 그럴 때는 해당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이런 현황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추가됐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 달달 외우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경우에 이런 신고사유가 발생했을 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과세 기준으로 며칠? 15일 이내요.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를 갖춰서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 근데 이와 같은 신고 없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기할 수도 있고요. 옛날 시험에는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는데 등기는 등기관이 하는 거지. 과세대장에 등기할 수 있고요. 지자체장이. 또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무자에 대해서 가산세 등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고는요. 이런 신고는 협조적인 신고예요. 그래서 가산세 제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의무를 불성실하면 가산세지만 이거는 이 신고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니까 지자체장이 정확하게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할 의무는 지자체장한테 있는 거예요. 지가 정확한 재산 상태 파악해서 우리한테 고지서 보내주면 우리는 그냥 고지서 받고서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의무는 지자체장한테 있는데 현실적으로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조 의무 같은 거예요. 이런 것 좀 신고해달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 등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거 안 했다고 가산세 정한다면 틀려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과세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인데 이건 그냥 편하게 보는 거예요. 대장과세. 우리가 재산세는 학자들이 대장과세하는 주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말하는데 지자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종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소프트웨어로 그 컴퓨터 입력해서 전산 처리하는 경우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보고요. 자, 과세대장의 작성.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는 거 이런 거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OX요.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특별징수되는 세금들 조세 총론에서 적어드렸었어요. 취득세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예외적으로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에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재산세는 자, 없습니다.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주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X고요. 자,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요. 또 봅니다.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7만 원인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X요. X입니다. 잘 봐야지, 여러분들. 주택이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거지. 얘 뭐예요? 토지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예요? 9월 달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토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택분과 헷갈리면 안 되고요. 토지는 무조건 9월 달입니다. 또 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OX요. 오, 맞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자, 또 보세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2,000원 미만을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은 징수합니다. 2,000원 징수해야죠. 2,000원 징수한다. 자, 또 봅니다, 여러분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되어 과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려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OX요. 2022년 개정세법. OX요. X입니다. 자, 언제까지요? 15일 이내. 과세 기준으로부터 요거 10일 이내 틀렸습니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 주게
개정된 거예요. 올해 2022년 개정세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고요. 자, 물납하기 전에 거기 마지막 교재 볼게요. 159페이지. 3번 재산세 합산 및 세액 산정. 과세 대상의 등재는 읽어보시는 거고요. 설명드렸고요. 양거로 2번 세액 산정. 자, 지자체장은 조산 재산세 중에서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해서 세액을 산출한다는 거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가로 3번 고지서 발부요. 자, 지자체장은 밑줄입니다. 납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해야 한다는 거 밑줄자. 그리고 니은번 같은 것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볼게요. 별거 아니고 시행규칙 내용인데 동그라미 2번 병기되는 조세요. 밑줄입니다.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 같으면 재산세 납세 고지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는 거. 소방분이지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소방분에다가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재산세 고지세 병기 고지되는 세금이요. 이렇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납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일단은 우리 교재가 거기에 신고 의무화에 관한 건 지금 여기 없는데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물납에 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0페이지 물납에 관한 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신고 의무에 관한 것은 나중에 제가 이번 일요일까지 제가 바빠가지고 일요일까지 밤까지 핵심 요약 정리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으시면 아까 신고 의무 같은 것은 다 볼 수 있어요. 개정 내용을 핵심 요약 정리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자,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발바로 올려야 되는데 작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항상 여기가 첫 진도인데 3월부터는 여기가 첫 진도가 아니게 돼가지고 아마 3월 달부터는 좀 이렇게 자료가 바로바로 올라갈 거예요. 3월 달부터 심화 과정부터는 첫 진도가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거 다 만들어진 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근데 이번 1, 2월 기본 이용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첫 진도여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양해 바라면서 물납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또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목 운동. 아이고, 차.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으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물납 한번 봅니다. 오늘은 물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우지 않아요. 물납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좀 자세히 배울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납, 자, 가장 중요한 요건만 일단 오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죠. 물납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물납 요건 및 대상인데 절 보세요.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냐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1천만 원 초과해요. 딱 1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납세문자가 신청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납은 과세권자 알아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과세권한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바꿔서 몇 번 나왔는데 재산세는 시군구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건 안 돼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 낼 게 있을 때는 강남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서초구나 노원구나 구리시에 있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딱 띄워봤더니 그냥 물납을 신청해가지고 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물납 요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자,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자, 어떤 거로 물납해요?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 네 가지 요건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교재를 볼게요, 여러분들. 160페이지 물납제도 신청 적격자 봅니다. 지자체 장은요,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다른 시군구에는 안 되고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이요. 물납은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세한 물납 절차는 나중에 우리가 심화과정 때요 자세히 볼게요. 자, 물납 허가 부동산의 평가 이런 것도 작년에도 시험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 160페이지 물납 허가 부동산의 평가를 보세요. 물납 허가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일 현재 시가로 한다는 것이죠. 포인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거지 12월 30일 현재 땡 물납 허가일 현재 땡입니다.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시가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 6월 1일이요. 이 줄이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분할 납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문제가 하나 나오네요. 자,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기출지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O, X요. O, X. 맞습니다. 성남시의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됐으면 물납은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구역 내 성남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하는 거지 서울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분할 납부를 보겠습니다. 교재 161페이지 내용인데요. 여기를 한번 봅니다. 분할 납부요. 자, 분할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 요건을 봅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분할 납부 요건.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분할 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곳에 이 에피소드를 꼭 얘기해 드리는데 예전에는 이게 500만 원 초과였어요. 분할 납부 요건이. 근데 지금은 250만 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500만 원 초과일 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럴 때 시절에 옛날에 그 시절에 제가 수강생 빽빽히는 속에서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 자, 보내주세요. 손 들면 좀 그러니까 프라이빗 침해니까 자, 우리 집은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재산세 윙크. 그랬더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없죠. 그리고서 이제 진도를 하려고 했더니 바로 교탁 바로 앞에 빽빽하게 수강생분들 그 교탁에 놓고 앉아 있으니까 교탁 바로 앞에 있는 사장님이 헛기침해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런 윙크한 사장님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건물주 사장님이 있었는데 자, 500만 원 초과였을 때 그렇게 했는데 자, 250만 원 초과로 나눠졌으니까 이제 기준이 낮아졌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대상자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 노원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집은 재산세를 25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요. 예? 아, 없으신 거예요? 부자 되셔가지고 재산세도 250만 원씩 내고 자, 넘게 내고 그러시길 바라면서 하여튼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요. 자,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냐?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요. 자, 그래서 분할 납부 요건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여러분. 자, 꼭 기억하시고 요건을. 그 다음에 분할 납부 기준이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보세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요. 처리 기준은. 500만 원 납부할세가 500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할 때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 자, 여기 보세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납기가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해요.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400만 원이면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말은 자, 다른 여러분이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주입식으로만 이해하세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기 내에는 최소한 250만 원을 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예요? 150만 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150이에요.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2개월이요.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둡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납부월세 얼마일 때? 400으로 딱 기억하세요. 납부월세가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럴 때는 납기내 최소한 250 내고 최소한 25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이에요. 250 내놓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재산세 납부월세액이 4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라고요? 금방 했는데 얼마라고요? 150만 원 금방 했잖아요. 여러분들 150만 원이라고. 150만 원이고 재산세 납부월세액이 7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자 최소한 납기내 절반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죠. 그러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이 얼마예요? 납부월세액이 700일 때는 절반 350만 원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납 처리 기준까지 정확히 알아둡니다. 교재 161페이지 분할 납부 봅니다. 신청 적격자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 여기 밑줄이요. 재산세 납부세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 아래줄 납부월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 한정한다. 재산세에서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납부할 수 없으나 재산세가 분할 납부 대상에 될 경우 지방교육 함께 분할 납부 처리한다. 요거요, 여러분 X 지워버립니다. 지금 특정부동산분이 소방분으로 바뀌었어요. 소방분으로 바뀌었고 지역자원시설세 명칭도 지금 틀려 있고 요거 X 해놓고 여기를 X합니다. 2번 부분을 동그라미 2번 부분을 X하고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이제 올해 개정세법 내용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돼서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할 수 있어요. 어떤 때만 분납 가능하냐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될 때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될 때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될 때 병기에서 고지될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이거는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예규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가 예규 이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규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어요. 자, 근데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안 돼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만. 근데 이런 예규가 있고요. 근데 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올해 명시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고지될 때는 얘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거기 옆에다가 필기해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 교재 내용은 지워버리고 특정 부동산분이 명칭도 바뀌었잖아요. 지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수정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봅니다.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쓴 책도 그렇고요. 항상 하고 나면 꼭 오류가 생겨. 진짜 세법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서 저는 뭐 책에 어떤 오류가 생기거나 개정 내용이 미처 반영 안 되거나 또 책 썼는데도 개정되거나 오류가 있어도 항상 저는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쓴 책도 대부분 내가 쓴 책도 항상 그렇게 오류가 발생하니까. 근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세법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강의를 들어야지.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다 이렇게 수정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 독학하면 안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지우고 이렇게 고쳐놓고요. 됐습니다. 그 옆에다가 공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보조단에다가. 그 다음에 분할 납부 기간 봅니다. 양가로 2번 보니까 분할 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내 신청하여 하고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한 내 신청하여 한다는 거 밑줄. 납부기한 10일 전이 아니라 납부기한 내 신청하고 원래 납부기한 내 이렇게 7월 16일부터 30일 납부기한 내 신청하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이 경과날부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줄 그어놓고 나중에 물납과 분할납부 그 분납기한 같은 것은 다 비교해서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가로 3번 분할납부 처리 방법 봅니다. 자, 보시면 거기 표 있잖아요. 표에 밑줄입니다. 납부월세기 500만 원 이할 때는 250만 원 초과금액 분할납부. 그 다음에 납부월세기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요. 자, 그래서 해놓고요. 그래서 납부월세기 여러분 요거로 딱 기억합니다. 400일 때는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냐? 150만 원이요. 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500 이하일 때 그 말은 납기내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15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납부월세기 700이다 그러면 얼마요? 5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350만 원. 아예 딱 사례를 이 두 가지를 딱 외워두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일 때와 초과할 때 저 사례로 알아두면 딱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그냥 수정 고지한다는 건데 시장구청장은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신청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한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로 이렇게 요거를 수정해서 고지한다는 거 한번 읽어두시고요. 재산세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이제 분할납부 그래서 요거 처리 기준까지 딱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를 봅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물납과 분할납부의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 차이점을 한번 봅니다.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분할납부는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 허가를 요하지 않아요.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돼요. 나중에 심화과정 때 강조드릴게요. 재산세 물납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자, 보세요. 납부기한 요 7월 30일 납부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미리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근데 분할납부는 그냥 납부기한 내에만 아무 때나 나눠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분할납부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면 틀려요. 납부기한 내만 신청을 해주면 되고요.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근데 분할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딱 알아둡니다. 나중에 핵심 요약 정리 다 요약 정리 돼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봅니다. 이어서 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아유, 답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네요. 오, X요? X입니다. 자, 뭐가 틀렸어요? 아이,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납부. 그래서 두 개 부분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인데 재산세 부가세는 뭐? 재산세는 재산세 도시적분 제외한 재산세의 100분의 20%에 해당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합니다.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옆에다가 써놓으셔야죠, 여러분들이. 재산세 부가세 161페이지 맨 아래 보조단에다 뭐라고 써놔요? 재산세 부가세 암기 어떻게 했어요? 재진이 이렇게 외웠는데 우리.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몇 프로? 20% 부과된다. 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의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도시적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 20%요. 이렇게 재진이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자, 제6절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비과세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비과세를 정교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느냐 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대충 한번 볼게요. 정교하게 보지는 않고요. 먼저요,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느냐.
용도군에 의한 비과세 한번 보겠습니다.